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제목에서 벌써 주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풀벌레의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청각적인 이미지를 좀 사용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벌써 여기서 상황에 대한 힌트가 나왔어요. 아버지의 침상이 없는 최후의 밤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최후의 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침상도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현실 가운데서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어떤 곳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수식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집도 아니었고요. 친척 집도 아니었고 고향이 아닌 곳.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곳은 어떤 곳이다?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셨겠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어때요? 우리들이 그럼 슬퍼서 울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풀벌레의 소리만 그때 가득했었지? 그렇다면 내가 이래서 슬펐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슬픔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내면의 심리를 투영할 수 있었던 구절이었어 라고 읽으실 수 있어요. 노령을 다니시면서까지, 그럼 이 아버지가 어디에 러시아의 영토를 다니시면서까지 애써 키웠던 아들과 딸에게,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내셨나 봅니다. 그럼 고향 땅이 아닌 러시아에 가서도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며 키웠던 이유는 결국 이 시도 역시 일제강점기의 시로 봤었을 때 유이민, 한 곳에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던 삶의 모습들이 이 작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그럼 한마디 남겨두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죽음이 매우 갑작스러웠구나. 아무을만 설lun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아버지가 타지에서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 다시 뜨시지 않는 눈에 피지 못할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그러면 아버지가 뭔가 하려고 하셨던 그 꿈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고 아버지의 손발은 식어갈 뿐이었다.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고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왜 아무 말이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죽음에 대한 인정이겠죠.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누구의 머리맡에? 아버지의 머리맡에 엎드려져서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고, 왜? 우리 가족 슬프잖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했다. 이 구절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있었던 1년의 사행과 오행에서 똑같은 구절을 한 번 더 반복했다라는 거죠. 앞과 뒤가 똑같다.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수미상관의 표현을 통하면 시에서 주는 거는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요. 동시에 앞과 뒤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상에 강조되면서 무엇도 형성할 수 있다. 운율의 형성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한번 확인할게요. 자유시면서 서정시였고요. 비극적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말고는 더 슬퍼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의 죽음은 어디에서?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맞이한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회고적이며 묘사적이다. 그럼 여기서의 묘사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뭐 쓸쓸한 묘한 무엇을 덮어주었고 그다음 이야기가 있으니까 서사적이다. 주제는 아버지의 비참한 임종과 유랑민의 비애가 나타나는 작품이더라. 절제된 어조를 사용해서 서글픔을 담아냈고요. 청각적인 표현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각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풀벌레 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래서 비극성을 강조하면서 앞과 뒤가 동일한 수미상관의 구성 방식이 들어가더라. 이국 땅에서 임종을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유이민의 어떤 삶, 비참한 삶을 그려내고 있고, 화자는 아버지의 죽음의 감정을 최대한 모하면서 절제하면서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슬픔을 풀벌레 소리로라는 걸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더라.
자, OX 문제 확인할게. 아버지의 죽음을 개인적 차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 차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비극적이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었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는 자식의 생계를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맞고요. 일제강점기 유의민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로 아버지로 볼 수 있다. 맞고요. 자신의 운명보다 민족의 운명을 중시했다. 이런 얘기 없었지요. 슬픔을 절제해서 객관적인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어때요? 읽어낼 수 있죠. 슬픔을 절제했기 때문에 슬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울기만 했다. 그리고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찼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수미상관의 구성 앞과 뒤가 똑같아서 선생님이 구조적 안정감 주고 운율 형성한다라는 얘기했었고요.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해서 유의민에 대한 니코리스크의 그 앞에서 말했던 러시아의 지명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지요. 그럼 제목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의 의미를 얘기해 준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과 대조되면서 아버지의 무엇을? 죽음, 즉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읽어내셨어야 합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다? 청각적 이미지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더 부각하는 거, 비극적으로 부각했던 소재는 어떤 거였어요? 오히려 더 시끄럽게 울고 있는 풀벌레 소리였다라고 체크해 주셨어야 되겠죠. 지울게요. 아버지의 죽음을 부각시키는 소재는 풀벌레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